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 6개를 땄는데요. 4개가 양궁에서 나왔습니다. 양궁은 올림픽에 출전만 하면 금을 쓸어 담는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양궁 남자 단체전이 금메달을 따자 세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문득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적폐라고 부르고 개혁의 대상이라던 우리나라 대기업 없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냐고요. 요 얘기를 정혜연 TV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양궁 정말 자랑스럽죠. 아, 그렇죠. 이번에도 예. 정말 고상한 선수들에게 정말 응원을 진짜 보냅니다. 사실 근데 양궁이 이제 양궁협회가 있어요. 대한양궁협회가 있는데 네. 여기를 굉장히 물심양면 지원을 해준 곳은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인연이 두 곳의 인연이 좀 깊어요.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양궁이랑 현대자동차랑 네. 인연이 네. 네. 그 이제 1984년입니다. 네. 정몽구 회장이 명예회장이 당시 현대전공, 그러니까 네. 오늘날 현대모비스의 네. 사장이었는데요. 그 LA 대회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그렇죠.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걸 보고 전혀 지원도 이렇게 못, 정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양궁 불모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데 내가 뭘 좀 도와야겠다는 네. 생각에 양궁협회장을 맡게 됩니다. 아마 이때 양궁에서 처음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네, 1984년도 금메달. LA 올림픽이었을 때 같은데. 그런데 예. 사실은 그 협회 지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룹은 재벌 기업은 돈 버는 곳이니까 돈만 네. 지원해주면 사실 그것도 되게 큰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 그 정몽구 당시 사장은 현대전공 그리고 현대제철의 여자, 남자 그 양궁단을 네. 직접 창단했죠. 창단을 네. 할 정도로 좀 이렇게 관심이 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양궁 선수들이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훈련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스스로 이제 뭐 미국 출장 중에 뭐 심박 박동수, 측정기, 뭐 시력 테스트기 이런 걸 사서 이제 선수들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네. 그 양궁하려면 활도 있고 화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활을 우리나라가 못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네네네. 그 외국 메이커가 네. 양궁 그 활을 만들었는데 예. 그 신제품을 자기 나라 선수들한테만 제공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활이 좋으니까. 네. 활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신제품이 과거 제품보다 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빈정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국가가 다르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몽구 지금 현대차 명예회장은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자기 집무실 한쪽을 비우라 그랬어요. 그 집무실 한쪽을 비우고 거기다가 활하고 화살 같은 걸 다 갖다 놓고 네. 국산 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양궁 관계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해외 제품 뭐 국산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지금 결국 국산 활을 만들었는데 네. 오늘날은 그 많은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잘하니까 네. 국제 대회에서 지금 국산 활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된다고 해요. 네네네. 또 한 번은 우리가 너무 양궁을 잘하니까 네. 1996년에 네. 미국 애틀란타 대회를 앞두고 네. 룰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토너먼트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대한민국 금 못 따라 이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독식하니까 좀 그런 네, 재미가 그렇죠. 없고 하니까 그 룰을 바꾼 거예요. 네. 뭐 태권도도 그렇게 해서 좀 룰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그 토너먼트 방식이라는 건데 딱 한 발만 잘못 쏴도 네. 정말 그동안 훈련했던 정말 뭐 짧게는 4년 뭐 진짜 십수년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를 또 정몽구 명예회장이 듣고 난 다음에 또 뭘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적은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시끄러운 데서 하자. 네. 그래가지고 뭐 꽹과리 징치는 사물놀이패를 불러다가 그 훈련을 시키고 또 초등학교 운동장 막 시끄러운 데 가서 훈련시키고 이게 유명하죠, 이게. 네, 요즘 보면은 그 야구 경기장에서 그 양궁 선수들이 훈련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요즘은 되게 당연시 되는데 그게 바로 정착이 된 것이 이 정몽구 명예회장의 아이디어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양궁은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하는 운동인데 우리나라 못하게 하려고 막 야유도 하고 맞아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네네네.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네. 그거를 대비해서 네. 이렇게 한다는 뉴스를 네.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네. 예. 그러니까 재벌그룹이 단순히 이렇게 양궁협회 스폰서로 이제 돈만 된 게 아니라
이제 물심양면으로 네. 이렇게 되게 애썼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재벌 그룹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돈만 버는 우리의 적폐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재벌들을 그렇게 적폐 보고 있는 것 세력이라고 같은데. 하니까. 예. 이게 적폐 세력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정몽구 명예회장이 네. 양궁협회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네.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네. 2005년도에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정 회장은 좀 더 젊잖아요. 네. 1970년대생으로 굉장히 젊으니까. 네. 그래서 2005년이면 굉장히 젊을 때 됐잖아요. 네. 그 젊은 그 약간 그 CEO답게 정말 더 과학을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 양궁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를 연구하도록 아예 지시를 해요. 네네. 그런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지금 쭉 이렇게 양궁이 이어오는 게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 되는 건데요. 네네네. 지금 올해 이제 그 도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궁 이번에 그 연습장은 그 진천 네. 선수촌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 진천 선수촌이 뭐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네. 이번에 경기가 열린 뭐 우메노시마 네. 공원 양궁장하고 똑같았다고 해요. 아, 그게 똑같이 만들어준 거죠? 네. 제가 그 펜싱 대표팀 인터뷰도 보니까 아마 펜싱은 제가 알기로 SK가 지원을 했는데 네. 그 도쿄 경기장이랑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응이 잘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양궁도 그랬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은 네. 2019년도에 테스트 이벤트 대회를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 응원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 양궁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려고. 아,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그 양궁장을 뭐 그 경기장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똑같이 네. 우리가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진천 선수촌이지만 사실은 도쿄랑 똑같은 상황에서 매일 500발씩 활을 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대회가 다 줄줄이 취소됐잖아요. 네. 사실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우리 선수들이 좀 이렇게 실전 같이 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또 야구장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무관중 경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아예 스포츠 전문 방송사를 중계를 하라고 똑같이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선수들에게 여기서 훈련을 해라 네. 라고 해서 이제 정말 최선의 컨디션을 내도록 했던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2012년도에는 런던 경기였는데 네. 경기장하고 숙소가 한 1시간쯤 떨어져 아, 있으니까 그랬어요? 이동거리가 좀 멀잖아요. 머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수들을 위해서 그 경기장 근처에 호텔을 하나 잡아서 거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NBA 농구 네. 스타들이 네. 그 선수촌으로 안 들어가고 네. 그 크루즈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거의 비슷하게 해준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숙소 근데 이제 거기가 또 이제 런던 대회니까 네. 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식사 같은 거 그래서 그 호텔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원하면 무조건 한식을 제공하도록. 맞아요. 네. 영국이 음식이 조금 없잖아요. 맛없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뭐 영국 출장을 가봤습니다만. 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또 개양 이제 양궁장 매일 가고 또 리우 대회 때 2016년 때는 또 그냥 저기 선수촌 나가고 거기다가 경기장 리우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치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이동할 때 사설 경호원 고용하고 방탄 차주고 그 다음에 아예 한식 조리사를 초빙해서 한국 음식 원한다? 그럼 네. 언제든지 마음껏 다 이런 거를 거기다가 뭐 점심에는 훈련하느라고 선수들이 못 오니까 네. 도시락 싸가지고 날라주고 이 모든 거를 다 지원을 한 거죠. 거의 이제 운동선수나 예술인으로 이제 키우는 부모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거의 금메달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완전히 잘 한 거죠. 보면은 이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이죠. 네. 이분 이름을 꼭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켜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높이 사는 점은 그 애초에 이렇게 재벌 그룹들이 좀 약간 비인기 종목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육성한 게 맞아요. 그렇죠. 한건 맞는데 뭐 그 중에는 정말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진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그거는 근데 뭐 다 협회 차원에서 돕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양궁장 선수들이
거의 훈련을 하거나 게임을 음. 할 때마다 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여기 네. 정의선 회장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거의 방송에서 다 보니까. 땡볕이잖아요. 네. 그냥 무슨 뭐 VIP를 좀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선수들 그 관중들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정말 박수치고 거기다가 지금 올해 대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나라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인공지능, 뭐 비전 인식, 3D 프린팅 그렇죠. 모든 기술이 다 총동원돼서 네.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궁 쏠 때 양궁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막 아우 지금 심장 쏴야 돼요. 박동, 예. 우리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막, 그런 거 다 미리. 예, 한번 그것도 해봤더라고요. 이제 심장박도 여기다 달면 그 선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 멀리서 선수들의 이게 원격 카메라로 당겨서 네. 선수들의 이제 얼굴 색깔 같은 변화를 가지고 맞아요. 그 판독하는 네. 그러니까 양궁 선수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산 선수가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제 기억에 그 결승전 만난 상대가 이제 러시아 네네네네. 선수였는데 심장 박동수가 그 러시아 선수가 훨씬 더 빨랐어요. 네. 그러니까 또 좀 더 긴장을 했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도 기존의 연습에 그러니까 원래 강심장으로 타고난 데에다가 네. 이런 숱한 연습을 통해서 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그 정말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네. 사실은 뭐 운동 지원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뭐 대학, 네. 뭐 병원 만들고 뭐 지금 굉장히 많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감동하셨다면서요. 아, 네. 그리고 코로나에 이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는데 이래도 기업들이 과연 적폐 세력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라고 대답할지 좀 그게 궁금한데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